교수님의 또 개인적인 경험담을 또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자로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하고 다시 미국에서 디자이너와 대학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한 20년쯤 귀국해서 사업과 박사 과정을 병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부업 비슷하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명동의 한 분양형 호텔을 이제 분양받은 이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갖가지 부조리에 이제 본의 아니게 앞장서서 싸워오다 이제 지병이 악화돼서 교수직에서 물러나기까지 됐습니다. 네. 현재는 호텔의 대표이사이자 이제 무보수 뭐든 닥치는 하는 이제 염전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분양형 호텔 첫 투자가 15년, 네.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동 호텔에 투자를 하시게 된 이유하고 어떻게 분양형 호텔에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부동산 투자 권유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청담동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네. 여윳돈이 좀 살짝 있었던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운명이 좀 잘못될 팔자였는지 네. 이제 마침 명동의 한 호텔에서 이제 분양에 대한 전화를 집중적으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현장에 가봤고 입지 등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투자할 만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이후 부조리의 온상과 같은 이 호텔에서 이제 어떻게든 싸워보겠다고 오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은 투자로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뭐 아파트나 시세차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집은 필요하면 뭐 사거나 뭐 세를 들어서 사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뭐 재직 중이었던 대학도 좀 멀고 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가지고 그냥 팔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최소 20억 로또 될 물건이었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서울 외곽 변두리 아파트도 살까 말까 한 금액으로 팔았으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판 자금으로 이제 인생을 말아먹을 부동산을 이제 산 셈이 됐죠. 그래서 이 호텔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고 그냥 명동 호텔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가보니까 입지는 최상이에요. 아, 최상. 예, 뭐 기존에 있던 이제 명동 밀리오레 상가 빌딩을 이제 리모델링을 그냥 한 거라서 이미 완공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객실 뭐 구조 뭐 다 그냥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전국의 최고 공시 지가로 이제 맨날 신문에 나오는 네이처 리퍼블릭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옆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금싸라기 땅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동역하고 이제 건물이 아예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산 타워가 그냥 코앞에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건물이 그냥 정상적이기만 했다면, 저는 이 부동산을 이제 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할 만한 곳이었죠. 아. 근데 물론 이제 분양 금액은 이제 좀 터무니없이 비싸긴 했어요. 이제 침대 2개 딱 들어가면 꽉 차는 객실이 평균 한 4억, 5억 뭐 했으니까. 근데 뭐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뭐 입지 값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이제 뭐 10년간 7%를 보장한다고 했고 이제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보증금 대신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장치도 돼 있다 이제 생각을 했고, 뭐 돈도 다 신탁사에 넣으면 되고, 뭐 지하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백화점. 예, 뭐 그 서류를 뭐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화점을 끼고 있는 호텔, 그 명동 한복판의 호텔이라니까 뭐. 장밋빛 그 자체였죠. 명동은 뭐 이미 그때도 외국인들이 이제 득식을 하던 때라서 뭐 운영이 잘 될지 뭐 그런 걱정은 사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렇게 서면으로 계약하고 도장 찍은 계약서가 제일 무서운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서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 것이라는 거를 전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다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데 10년간 7%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네. 근데도 지키지 않아도 하나도 안 지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네.
야, 그게 진짜 실제로 그렇구나.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명동 호텔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 이제 길게 떠들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냥 그 분양 현장, 그냥 호텔 다 완성돼 있고 객실 다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 향, 기타 입지 조건 그냥 다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막 신문이고 광고를 많이 해서 제가 갔을 때도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이제 제가 갔을 때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분양 사무소가 말 그대로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이 막 성업 중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 적 없지만 이제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야 항상 현업에 있던 사람이고 이제 부동산은 사이드로 투자하는 거라 당시는 좀 여러 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점점 느끼고 있던 차예요.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계약 갱신일이 막 제사 돌아오도 자꾸 이제 돌아오니까 네. 그거 챙기는 것도 일이고 모르고 지나쳐서 자동 갱신이 되는 일은 허다했고요. 월세 입금도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대출 이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놨는데 월세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독촉 전화 받고서는 그렇죠. 이제 부랴부랴 대출 이자 내고 네. 그럼 또 세입자한테 또 입금 안 됐다고 또 연락해야 되고 하여간 그런 게 좀 많이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입지 최고지 남이 알아서 다 운영하고 관리해 준다고 하지 7% 수익금 따박따박 준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10년 계약이라고 하니까 한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신경 안 쓰고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사실 이 10년 계약이라는 게 임대인한테 사실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되게 안정적이라는 뜻인 줄 알고 10년이나 되니까요. 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유리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임차인인 운영사가 호텔을 안심하고 좀 이렇게 하고 하려면 임대 기간이 좀 길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혼자서 납득하고 이제 받아들였죠. 왜 이게 임대인한테는 별로 그게 좋지 않아요? 10년이? 일단은 서로한테 묶이는 거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길게 돼 있으면 좋지 않고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는 인플레를 해지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가 됨에 따라서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월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곳에서 장기로 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픽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정스럽게 받아들이면 안정스러운 건데 그게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못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양형 호텔의 어떤 운영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구조로 이제 분양을 받고 운영을 하냐면 네. 이제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 여기도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그런 수익형 부동산하고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분양형 호텔도 다른 점이 없어요. 한 건물을 이제 지어서 그 내부를 이제 쪼개서 다수한테 파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네. 근데 분양팀이 하는 일도 동일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터질 여지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단지 분양형 호텔이 일반적인 이제 수익형 부동산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수익형은 세를 주든 사용을 하든 이제 각자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면 분양형 호텔은 그 운영을 이제 운영사한테 한꺼번에 맡겨서 한꺼번에 그 객실 소유주들이 동업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네. 즉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죠. 잘만 된다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실은 이게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재산권을 혼자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관리소하고 관리단 문제인데 네. 분양형 호텔의 경우는 이제 건물 자체를 이제 이 운영사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좌지우지해야 하니까 관리소를 장악하는 게 이제 거의 업자들한테는 이제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진짜 별의별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사실 제가 이런 분양형 호텔하고 얽혀서 정상적인 관리소를 본 적이 없어요. 관리소를 일찌감치 이제 시행사가 장악을 하고 그걸 안 내놓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그건 다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집합건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소는 이제 말 그대로 법에 사각지대에 있고 이제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일단 한번 들어오면
죽어도 내놓질 않습니다. 뭐 버텨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뭐 어떤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실정을 알 기회도 없고 이제 큰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알 수가 없죠.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분양형 호텔에서는 이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하나로 완전히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야 이제 무적의 슈퍼파워겠지만 이제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 뭐 다른 분양형 호텔 뭐 다른 어디를 봐도 어디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장 잘 알고 이용을 하는 게 바로 업자들이고요. 이 관리소하고 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뭔가요? 관리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관리 회사들,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그 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거냐면 관리 회사들이 용역을 나오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회사들이 계약을 맺고 이제 들어와서 관리 업무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관리소인데 그 관리소를 뭐 선택을 하든 뭐 이제 선정을 하든 해서 하는 게 관리단이에요. 원래 그게 관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관리단은 뭐냐면 소유주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들이 집합으로 한 이제 집합체이고 그 집합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관리인이 관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곳들이 이제 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뭐 아파트 동대표 뭐 그런 식으로 모든 소유주들을 대표할 만한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관리소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건물들마다 약간 다른데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면야 다행이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고 뭐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많다는 게 아까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수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작은 물건 하나 사서 이제 소유주로 발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관리인 하겠다 아니면 이제 자기 측근이나 뭐 자기 한패거리 이제 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그 뒤에 이권 사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건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관리단이 좀 더 중요하게 이렇게 해야 그렇죠. 방향성을 그거를, 제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단이 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뭐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관리단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눈먼 돈이고 눈먼 빌딩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이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분양형 호텔이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다 네. 하시면서 특히 제가 있는 호텔이 네. 정말 네. 저 책에 저기 꼽혀 있는데 네.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좀 이게 낌새가 이상하다고 보셨는지. 이상한 낌새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수익금이 나오기를 한 첫날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 정상화 시킬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뒤로 미루고서는 이제 첫 그 수익금을 주는 날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게 3개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수익금이 나오기로 한 첫날부터 수익금이 제대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수익금이 아니고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웅성대기 시작했죠. 그 후에 이제 보니까 무슨 양파 껍질 같이 까도 또 이제 뭐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계약 불이행, 뭐 비상식적인 변명, 막 꼼수 섞인 제안, 뭐 보니까 과거 전국의 피해 사례들 같은 걸 봐도 뭐 하나를 봐도 정상적인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대학 교수였고 교수라는 게 이제 공부를 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리서치를 시작을 했어요. 분양형 호텔에 대한? 그쵸. 이제 제 상황에 대한 리서치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검색창에다가 시행사 대표 이름, 뭐 빌딩 이름,
뭐 호텔 이름 이런 것만 그냥 쳐도 자료가 그냥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과거 각지에서 분양된 이제 밀리오레 빌딩 그 분양 피해자들이 그 올린 글하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들이었는데요. 보면은 분명히 다른 지역인데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을 등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올린 글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는 막 삭제되고 막 사라지고 그러긴 했는데 하여간 개인들이 올린 하소연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이거는 잘못 걸렸다 싶었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이미 겪고 있던 이제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수순하고 그냥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되풀이된 역사를 보고 우리의 역사를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수순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디테일은 바뀌긴 하지만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이제 되풀이됐던 과거 역사에서 지금 이제 명동 호텔에서 저희 소유주들이 버텨낸 것처럼 버틴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다들 소유자들 새드 엔딩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만신창이가 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의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될지 이제 새드 엔딩이 될지는 뭐 역사가 이제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절대 새드 엔딩은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이고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도 이제 죽어라 뛰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는 집요한 방해 뭐 그런 속에서도 다시 이제 호텔 그 오픈하고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딱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딱 아닙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저 그저께도 경찰 조사 받고 와서 지금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이게 너무 힘들게 조사를 받아가지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분양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 실체 뭡니까? 누굽니까 이게? 건설 시행 바닥이 이제 거친 거야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몇십 년간 이제 수천 명의 이제 사람들을 등을 치고 피해자를 양산한 이제 이 회장이란 인물이 그냥 정상적인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이제 그와 함께 하는 이제 앞잡이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 회장이 뭐 멀쩡한 사람이고 기업가다. 오히려 이제 제가 사기꾼이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온갖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대표는 뭐 옛날부터 조폭 연루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소문은 이제 되게 많았는데 실체는 뭐 명확하게 이제 확인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조폭 집단으로 몰리는 사건은 벌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전국 4개파 조직이 모인 이제 조폭 집단 막 그렇게 되고 이제 당시 이제 저희 소유자 협의회 회장이었던 이제 칠순 노인은 조폭 수괴로 딱 돼서 그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이제 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영업 시작을 하는데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 무력이 판치면 우리도 이제 힘으로 이제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조폭 두목을 소개시켜 주신 외부 전문가가 있었어요. 살다 보니 제가 조폭 두목님까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목이 그 시행사 쪽 조폭이 어느 계파고 어떻고 저떻고 다 알려주고 본인은 뭐다 막 이제 그런 걸 다 얘기해 줬는데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뭐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측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이제 저 사람들이 막 무력과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이제 똑같이 한다 그럴 사람도 아니고 뭐 불의와 불법은 안 된다고 나섰는데 우리가 조폭을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설령 한다 해도 그게 다 돈일 텐데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뭐 애초에도 없었지만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조폭 두목은 어떻게 생겼나 이제 호기심 반으로 이제 만나긴 했었는데 하여간 뭐 조폭이 껴있다더니 정말인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잠깐 얘기 듣고 넘어간 적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단 이제 호텔 보안팀들이 좀 지독했어요.
이것도 이제 뭐 경기도 어느 특정 대학 체육학과 출신들이 이제 줄을 이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려오긴 했는데 진 여부는 저도 모르고요. 하여간 이게 덩치들이 보면 다 운동선수들 그냥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충성을 바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엉뚱하긴 한데 직장인의 비애를 오히려 제 쪽에서 느꼈다니까요. 아니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아니 저런 일까지 해야 하나 막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저희야 그냥 호텔 소유주들도 이제 뭐 올망졸망한 아저씨 아줌마들 이제 뭐 그런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치를 하니까 힘으로든 뭐 머릿수로든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런 걸 다들 그래도 용감하게 대치하고 대항했습니다. 근데 힘에는 오히려 굴복을 안 하는데 돈에는 점점 굴복을 하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력보다 센 게 돈인 세상인 거죠. 이제 그런 걸 좀 실감을 많이 했고 이게 제가 가장 슬프고 아프게 느낀 부분입니다. 근데 힘이고 뭐고 처음부터 이제 돈에 팔려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뭐 부지기수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 일제강점기를 정말 많이 떠올렸어요. 네. 하다가 이렇게 수군양자들끼리도 좀 이견이 생기고 막. 나중에는 그냥 그 수군양자들끼리 싸움으로 판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좀 약간 비극적이죠. 계약서도 있고 한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할개를 치면서 그렇게 명동 호텔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기꾼들은요, 제 여기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호텔 때문에 이제 개고생길에 들어선 지가 이제 8년째거든요. 8년. 근데 그건 이제 겪은 바로는 법의 구멍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이제 경찰, 검찰, 법관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메꿔줘야 하는데 제가 본 현실은 그 구멍을 키우는 존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워낙 이제 난해한 현장이다 보니까 그 맥락 자체를 그냥 이렇게 뭐 서면이나 뭐 그런 것만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분양형 호텔 현실을 이제 조금이라도 알거나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뭐 법으로 다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불법 무력 막 다 어떻게 뭐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뭘로도 할 수 없으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마디로 이제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 있고 이런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좀 그 재판이 이제 소송이 좀 제대로 가고 그렇지 못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재판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승률을 보니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반반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법이 다 정의로운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제가 그래도 중산층이고 주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호텔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정말 힘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거를 제가 막 외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피해 보도는 사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세요? 문제는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떠들썩하면 뭐 전국이 사실 떠들썩하거든. 이 일이 막 한두 번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도 간간히 타고 그 기사도 간간히 나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로 떠들썩하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죠. 근데 잘 모릅니다.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얼마나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떠들다 보니까 요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름을 또 바꿔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아하니까 그냥 말 많고 탈 많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 분양형 호텔, 뭐 수익형 레지던스, 뭐 생숙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멀쩡하게 하고 있는 곳들도 어딘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런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퍼센티지가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런 분양형 숙박시설, 뭐 분양 홍보 현수막이 이제
군데군데 붙어 있고 있는 거 보이고. 맞습니다. 뭐 서울 시내는 이제 길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행주 주고 물티슈 주고 이제 그러면서 한번 듣기만 하라고 꼬십니다. 예, 들어보면 이제 좋기야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제 책부터 읽으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쪽 분야, 생숙이나 분양형 호텔이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무조건 보시고 그 다음에도 생각이 네. 나는 그래도 네. 할 거야라고 하면 네. 그때 네. 하시든지 마시든지. 네, 네. 다른 분양형 호텔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네. 다른 호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지만 비슷합니다. 예. 제가 이제 명동 호텔에 투자를 하기 전에 원래 다른 쪽에 있는 이제 작은 분양형 호텔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여기도 이제 수익금을 이제 한 번도 못 받고 운영사가 돈 떼먹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건 그렇게 억적같이 나쁜 놈한테 걸린 건 아니라서 그냥 대충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그 후에 이제 거기 미분양분을 이제 대거 그 경매로 낙찰받은 이제 작은 건설 회사가 들어와서 이제 운영 겸 하고 있는데 여긴 그냥 임대료만 못 받는 거지 조용합니다. 하도 그 후에 명동 호텔에서 이제 지급받고 하다 보니까 뭐 임대료 못 받는 정도는 뭐 그냥 아주 사소하게 보일 정도라서 여긴 그냥 도로 제가 도로 명도 받아서 제가 가끔씩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호 기인 이제 명동 호텔은 말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서 제가 책까지 내게 된 거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명동 호텔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직전에 다른 걸 이제 또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슬슬 리스크를 인지를 하지 못한 게 아닌데 이거는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라서 제가 운영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운영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그냥 별장으로 직접 쓰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공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근데 분양형 호텔은 이제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준공이 됐다 해도 이제 부실 공사나 이제 뭐 이렇게 분양 당시 조건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막 만들어져서 뭐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것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명동 호텔은 사실 전국 최고수를 상대하는 걸로 이제 다른 분양형 호텔들도 이제 그냥 일단 알아주고 이제 알아주는 그런 정도인데 이 세 번째도 현장 난해한 걸로는 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명동 호텔은 사실 제가 빨리 마무리돼서 털고 뭐 어떻게든 뭐 매각이 됐든 털고서 이제 해방되는 게 제 최대 희망 사항인데 네. 이 세 번째는 제가 그 입지를 보고 막 너무너무 탐을 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미련은 아니고 그 현장에 대한 미련이 너무 있어서 뭐 돈에 대한 미련은 뭐 진작에 버렸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명동 호텔에서 이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호텔은 뭐 전혀 관여를 할 에너지도 없고 이제 여력도 없고 해서 저는 뭐 너무 진저리가 나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입지가 더 좋습니까? 제 개인한테는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쓰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요. 별장같이 한적하고 막 좀 좋은 곳에서. 3개 정도 투자를 하면 와 진짜 멘탈이 네. 진짜 보통 멘탈 아니고서는 정말 정신줄 네. 제대로 잡고 저도 있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정말 네.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실감이 안 나요.